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죠. 어제 오후에 한 5시 반쯤부터 법사위 소위가 열렸고요. 이 소위를 통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건조정위원회는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이 된 위장 탈당이죠. 민형배 의원이 들어가서 안건조정위원회도 종료가 되고, 그리고 어제 밤 9시쯤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오늘 아마 거의 0시쯤에 이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걸 단독으로 의결을 했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모양이던데, 자, 그렇게 됐지만 8분 만에 박광원 법사위원장이 기립표결로 해치워버렸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거의 누더기처럼 됐습니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6대 범죄죠. 부패, 경제, 그 다음에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4개,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만 빼고 나머지 4개는 직접 수사권을 박탈을 했고, 그걸 유예기간을 4개월을 뒀습니다. 그렇게 두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9월 중순쯤 되면 5월 3일 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공포를 하면 한 열흘쯤 있다가 이제 그 효력을 발휘하고요. 근데 그 효력을 4개월 유예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9월 중순부터는 부패와 경제 2가지 범죄를 빼놓고서는 다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이거를 이제 어제 그 법사위를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략 처음 목표는 내일하고 모레 정도였거든요. 29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하루 정도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아마 또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의 반발이나 또는 후폭풍 같은 것이 예상이 되니까 약간의 김빼기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 했던 그 중재안과 똑같냐?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중재안이 발표되자마자 국민의힘이 그걸 이제 한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뒤집었죠. 그 뒤집은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 자기들끼리 야합해서 선거법 위반 범죄, 그 다음에 공직자 범죄, 이런 것들을 검찰 수사를 안 받도록 한 거, 이거 지금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만 있다고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검찰 불수사 특권이 있냐? 이런 정도의 이제 일반 국민들의 그 반발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 이 여론이 지난 주말에 급격하게 악화돼서 이제 국민의힘이 안 되겠다, 재논의하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거를 민주당도 아마 의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놨냐면, 부패 경제 외에 선거 범죄는 연말까지 직접 수사권을 유지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6월 1일 지방선거 사범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해라. 그래서 연말까지로 또 붙이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패와 경제는 한 1년 6개월 정도 앞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검찰이. 그 다음에 선거는 올 연말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공직자,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거는 9월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재안보다 일부 조항에 있어서 훨씬 더 또 강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탈의 정도가 세졌다, 이런 건데, 당초 중재안에 보면 직접 수사권의 범죄가 부패, 경제 이렇게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이 이제 검토 보고를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찰청법 4조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하는 것들이 대개 다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 민주당 안은 뭐냐면 부패 경제범죄 등 이거를 부패 경제범죄 중으로 바꿨습니다. 등을 중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부패 경제범죄 등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검찰이 부패나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범죄가 발견이 됐다. 연관된 다른 범죄가 발견이 됐다. 이것도 같이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부패 경제범죄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뇌물 사건을 수사했는데 뇌물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뭐 지금 여기 포함됐고요. 뇌물 사건을 수사했는데 다른 직권남용 혐의가 발견이 됐다. 이럴 경우에 뇌물은 검찰이 수사하는데 직권남용은 떼서 경찰로 넘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등이라고 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뭐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건 이제 등 이렇게 되면 결국 이거는 국회에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등 중요범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대통령령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 요 부패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중으로 바꿔놓으면 확대가 불가능하죠. 그렇게 돼서 오히려 더 중재안보다 강화됐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국회 의결 없이 수사 범위를 조금 늘리는 문제를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 수사관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검사는 몇 명, 수사관은 몇 명. 이렇게 되면 검찰이 뭘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국회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수사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다.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 수가 있죠. 이렇게 돼서 2중, 3중으로 결국은 검찰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럼 제가 이 검수완박 강행의 특징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우선 첫 번째. 문재인 청와대, 이재명 상임고문 이렇게 특정 인물들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전환. 이거죠.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사법 체계라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범위, 경찰의 수사범위 뭐 이런 것들이 70년간 유지되어 왔는데 이거를 문재명 지키기를 위해서 다 뜯어 고친다. 이게 우선 이 법안의 최대 특징이다. 아마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거를 검찰개혁, 뭐 검찰 정상화, 이런 그 상황 호도형 이름을 붙여서 실질적으로는 전 정권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사법 시스템 붕괴다. 아마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 그거는 바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한테 법사위 사보임을 하면서 얘기했다는 것. 우리 지지층이라도 지키자. 이런 의미입니다. 지지층만 지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뭐 지방선거는 거의 우리 신경 안 쓴다. 문재인 청와대와 이재명 상임고문 지키기만 성공하면 된다. 아마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안 자체가 누더기입니다. 9월 중순이 되면 부패와 경제범죄, 선거범죄 요거만 수사하게 되고 12월 말이 되면 이 중에 선거범죄가 떨어져 나가고 부패와 경제를 수사하게 되고 그로부터 1년 3개월 정도 지나면 부패와 경제 이것도 검찰로 넘어가서 검수 완박이 되는 겁니다. 완전 박탈이 되는 겁니다. 누더기죠. 아니 그냥 그럴 바에야 뭐 9월 달까지 하고 하면 선거범죄도
또 그냥 중수청 설치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되지. 요때까지는 요거를 못하게, 요거를 뺐고, 요때까지는 요거를 뺐고, 요때까지는 완전히 뺏는다. 완전 누더기, 짜깁기 형식의 수사권 박탈이다. 단계적 박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직자와 선거범죄를 수사해서 뺐다 그래서 야합이다 그러니까 공직자 부분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으니까 슬그머니 빼고 선거범죄만 조금 몇 달 늘려놨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국민들의 인지와 심판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날치기와 졸속,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제 민주당이 8분 만에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날치기 처리죠. 이게 그동안에 뭐 온갖 공청회니 뭐 이런 거 했다라고 주장을 하더군요. 여권 패널들이.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쭉 해서 그 결론이 작년 1월 1일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1년 3개월 만에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이거 완전히 무시하고 다 빼앗겠다. 검찰 수사권을.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이전에 했던 뭐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은요, 그거는 작년 1월 1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검수완박 문제에 대한 공청회나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견 수렴 자체를 하지를 않고 그냥 밀어붙였다 며칠 만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사에 남을 기록이고 날치기고 졸속이다. 그 다음에 이런 중대한 70년 한국 그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에 공청회 한 번 없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 보면 중수청을 만드는 거로 돼 있죠. 6개월 내에.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된 후 6개월 내에 중수청 근거법을 만들고 1년 내에 중수청을 발족시킨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러면서 사법개혁특위는요, 민주당 사람들이 7명, 국민의힘 사람 5명, 무소속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무소속 1명을 또 민영배 같은 사람, 위장 탈당한 사람으로 채울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걸 채우든 안 채우든 어차피 여야가 7대6입니다. 무소속을 설령 친국민의힘 성향의 무소속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정의당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정의당은 검수완박에 반대한다고 하더니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중재안에는 슬쩍 또 올라타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8대5가 된다. 8대5면 뭐 거의 민주당, 거기서도 민주당 일방통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중수청, 아마 근거법까지는 만들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뭐 KFBI를 만든다고 하는데 미국의 FBI는 법무부 장관 산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야 되는데 그걸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 이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하느냐는 문제, 어디 관할로 두느냐는 문제, 이걸 가지고 지리하게 여야 간에 싸울 것이다.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밖, 한동훈 법무장관의 권한 밖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추천하는 문제? 그것도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빼고 아마 국회가 추천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추천하는 사람, 국민의힘 추천하는 사람이 완전히 반대일 텐데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까지는 변협회장 같은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는데 지금 변협회장은 검수완박에 반대입니다. 현재의 변협회장은 국민의힘이 안 넣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수청 임명권자와 관할 이 문제로 그냥 여야 합의 없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중수청 발족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게 수사권 박탈이 아니고 수사권 증발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거기에 본심이 있습니다. 중수청,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중수청 설치론이 부지 하세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패 경제범죄 뭐 이 부분을 한 1년 6개월 중수청 설치와 함께 경찰로 넘기는 거로 돼 있는데 중수청 설치 자체가 안 되면 그냥 검찰에서 부패 경제범죄 정도? 이거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이런 것들은 다 경찰로 넘어갑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사람들 적폐청산 수사 한다면서 직권남용으로 얼마나 많이 처벌했습니까?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부분 직권남용이죠.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 무마, 탈원전, 경제성 조작, 뭐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뭐 등등 여러 가지 다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검찰 수사를 안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 설립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고 제대로 안 되면 결국 검찰 수사가 그렇게 또 격동기에 검찰 수사가 증발될 가능성, 또 설령 중수청이 설립된다 할지라도 공수처 잘 보셨죠? 지금 1년 4개월 지났는데 인지사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거죠. 중수청 설치 자체도 늦어질 가능성, 설치된다고 해도 몇 년 동안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사 공백,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윤석열 정부 5년 다 갑니다. 이게 민주당의 진짜 노림수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번에 민주당의 검소한 막 강행 드라이브, 이거의 특징들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인데, 그거에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날 취임하는데 이 민주당의 속셈을 뻔히 꿰뚫고 이걸 어떻게 막아서 국가 수사 역량을 줄어들게 하지 않느냐, 여기에 골몰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론조는 계속 해야죠. 그러나 이거 어차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윤석열 지금 당선인 5월 10일부터 대통령은 수사 공백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 그건 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결국은 경찰 수사 역량 강화인데 그 수사 역량 강화는 전체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것은 어려우니까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도의 긴급한 방안 뭐가 있을까? 검경합동수사본부 내지는 뭐 경찰의 태스크포스, 일종의 뭐 특수기동대 비슷한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가 하여튼 수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